안녕하세요. 그레이예요. 오늘은 추석인데 어떻게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산소를 가야 돼서 막 샤워를 하고 나와서 갑자기 동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카메라를 켰는데, 여러분은 추석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고 계세요? 저는 추석이나 명절, 설날 이런 거 생각하면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구남매의 맏며느리셨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저희 식구들이 고모나 작은아버지, 저희 이런 친척들이 다 저희 집에 모였었어요. 그러면 저는 추석이 명절이 사실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 아빠가 되게 금슬이 좋으신데 명절만 지나고 나면 항상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구남매의 맏며느리다 보니까 추석날 식구들이 모이면, 그래서 엄마를 두고 잘한다 잘못한다 이거에 대해서 맨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명절 때 고모들이 그렇게 하고 가시면 맨날 울고 그러셨던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아빠랑 다툼이 생기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풍경은, 저희 엄마가 설날에는 음식이 좀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한테 음식을 막 나눠줬던 이 풍경, 이 두 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어린 마음에, 명절은 안 좋은 거구나. 그리고 명절에는 고모들이나 친척들이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 나는 이 다음에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야지. 이런 막연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산소가 원래 전라도 순천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참 전에 이제 이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쪽으로 이장을 시켜서, 그때는 너무 머니까 사실 잘 못 갔었죠. 저희는 아예 못 갔었고, 부모님만 잠깐씩 갔다 오셨고, 이장을 하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해마다 가고 벌초도 하고 그러는데, 좀 이따 이제 산소를 가려고 막 준비를 급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여유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어릴 적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요즘의 명절은 너무 감사하다. 음식도 풍족하고, 또 저희는 4남매가 다행히 잘 지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제 동생 이렇게 선물을 돌리면서 세상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정말 한동안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선물 돌릴 생각도 사실 안 했어요. 그리고 조카들 약간 용돈 주고, 그 용돈 줄 때도 막 계산을 하는 거죠. 얼마를 줘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즘의 명절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기억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명절 때 어떠신가 이게 궁금한데, 그 명절 지나면 이혼하는 커플이 그렇게 많이 든대요. 근데 그런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게, 우리 엄마 같은 상황인가 보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막 혼수를 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며느리랑 그 아들이랑 이런 부부싸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명절에는 걱정을 접어두고 행복하고 건강한 화제를 올리시고, 좀 서운한 거 있어도 조금 담아두시고, 그리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시고, 저는 이런 게 명절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명절 전에도 사실 걱정 많으시죠. 명절 당일도 걱정 많으시고, 또 명절 끝나고도 걱정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걱정을 없애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많이 바쁘게 살면서 걱정할 시간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상투적인 말 같긴 하지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바쁘게 살면 그 머릿속에 근심 걱정이 잠깐 사라지고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계속 바쁘게 살라는 거예요. 필름을 계속 바쁘게 돌리고 내 몸을 지치지 않게, 지쳐도 좋은 거죠. 지치도록 늘 바삐 움직여서 그 빈틈의 시간에 쓸데없는 걱정이나 고민이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조지 버나드 쇼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비참해지는 비결은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를 막 고민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비참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짬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배우 탤런트 김수미님 아시죠? 전원일기에 나왔던,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얼마 있다가 간증을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김수미님이 크리스찬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김수미님의 간증 영상을 한번 돌려봤어요. 다른 데서 어떻게 간증을 하셨나.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김수미님이 결론은 그거예요. 당신 남편이 2년 넘게 막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졸라대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너무 무관심해지고 너무 다른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혼을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이혼을 못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코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간증으로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라질 막 이러면서 우라질 이럴 정도로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시간이 없어서 이혼을 못해서 결국은 지금 혼자 손녀를 두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그분의 그 간증의 메인 주제였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이혼할 시간이 없었다. 갑자기 이 문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은 잡생각, 딴 생각 할 시간이 사실 없죠.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사는 것도 근심 걱정을 없애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찮은 일로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를 걱정거리로 만들어서, 없는 상태에서 걱정거리를 만들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소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고 걱정거리로 키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작 이 땅에서 저희가 많이 살아봤자 80년, 90년, 많게는 100년 이렇게 사는데 고민을 하면서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를 하면서 인생을 보내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20대 때는 사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컨트롤이 어렵죠. 그래서 20대 때 너무 광적인, 집착적인 사랑을 하다가 또 그 연인을 살해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고 이런 뉴스들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하게 20대 이럴 땐 잘 안 되는 거죠. 10대, 20대 때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런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또 이걸로 인생을 망치고, 그래서 결국엔 그 인생이 너무 화목해지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한 발짝 떨어져 생각하면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망칠 가치가 있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보다 더 정말 어메이징한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도전하고 이루고 이루게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이 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소한 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걱정을 몰아내는 세 번째 방법은, 걱정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평균의 법칙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평균의 법칙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나에 대한 근거 자료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근거 이상의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막 비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다 벼락 맞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벼락 맞을 확률도 35만 분의 1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벼락을 맞을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암에 대한 걱정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나이를 먹고 노년이 되면 암에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근데 통계상으로 보면 8명 중 1명이라는 거예요. 8명 중 1명? 그건 사실 굉장히 많은 수치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이제 다른 세상에 갈 때가 되면 더 많은 확률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 8명의 1명이 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해군들이 이런 유조선 같은 거 옮길 때 유조선에 탑승한 해군들이 우리가 어뢰를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조선이 어뢰를 맞을 확률은 굉장히 적을 뿐더러 만약에 유조선이 어뢰를 맞았다 해도 100분의 60척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척이 침몰을 하는데 이 중에는 5척만 침몰을 10분 내에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5척만 10분 내에 침몰을 하기 때문에 탈출할 시간이 충분하고 사상자가 유조선이 어뢰를 맞아도 침몰할 확률도 적고 사상자도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이터를 알려주면 유조선에 탄 그런 해군들이 많은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걱정하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 통계에 의해서도 정말 그런 확률인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짚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피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라.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필름을 거꾸로 한번 돌려보세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줄 알고 그리고 막 지하철에서 그 많은 동영상들 많았잖아요. 그 마스크 쓰네 안 쓰네 이거 갖고 막 싸우고 폭력에 폭행에 쌍욕에 막 슬리퍼로 머리 때리시고 이런 너무 기분 안 좋은 동영상들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심지어 마스크 하나 사겠다고 줄을 쓰고 줄을 제대로 섰네 안 섰네 새치기를 했네 안 했네 이러면서 싸운 지금 돌아보면 진짜 광기 같은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좀 더 이성적으로 저희가 대처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라인홀드 리버 박사님의 기도문 한번 올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걱정에 대해서 손절매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걱정이 걱정할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다면 그 걱정을 어느 시점에 그만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많은 걱정이 대부분 어떤 거세요? 보통 돈에 대한 문제죠. 뭐 채무관계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채무관계를 걱정을 계속하면 사실 건강도 상하고 심신도 굉장히 피폐해져요. 그러면 내가 그래 돈에 대한 걱정이 있어. 그럼 이 걱정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내가 이 돈에 대한 걱정을 그만해야 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내가 이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될 가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시면 좀 더 냉철하게 그 걱정에 대한 강도와 세무 상한에 대한 그 기준을 명확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나이의 가장 큰 걱정은 뭐겠어요? 보통 세무, 돈관계, 아니면 그 다음에 건강, 보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있나, 그만한 가치가 있나를 명확히 한번 따져보시고 또 그렇다 하면 내가 이 걱정을 그만둬야 될 시기는 언제인가? 내가 무작정 끝까지 계속 이 걱정을 해야 되나? 이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내가 이 걱정을 해서 얻는 대가는 무엇이며 또 그 대가에 대한 걸 내가 치를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톨스토이 아시죠? 그 톨스토이가 우리가 모르는 그 한면이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정말 열애를 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되고 나서 그 결혼 생활이 굉장히 순탄치 않고 굉장히 비참할 정도로 둘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대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어느 날 그 아내에 대한 그 비밀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에 대한 욕인 거죠, 사실. 근데 부부지간에 그런 걸 쓴다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졸한 거죠. 그냥 이혼을 하던가. 그렇죠?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이 비밀일기를 쓴 거를 그 아내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도 같이 그 비밀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양쪽의 비밀일기가 만천하에 공개가 된 거죠. 이런 거 보면 의미 없는 행동들을 순간적으로 하고 또 많은 것을 깎아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부도 걱정에 대한 기준과 손절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심각하게 안 해본 거죠. 여러분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걱정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나한테 얻고 잃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이런 걱정을 해서 나에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걱정에서 벗어나는 6가지 방법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톱질할 때 톱으로 나무를 벨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톱질을 하고 난 톱밥을 톱으로 썰 수는 없는 거죠. 이 말은 결국엔 지나간 과거에는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연연하고, 저는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그 걱정에 저는 반 이상이 덜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명절날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과거 얘기하시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가 예전에 이랬다, 너가 예전에 저랬다, 네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나한테 서운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게 또 다른 싸움의 빌미가 되고 불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정말 서로의 고민을 나누어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서로의 좋은 조언과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명절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